엄마, 새언니 오늘 목에 힘주는 거 봤어? 지 카드로 예식장 긁어줬다고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어찌나 유세를 떠는지 재수 없어 죽겠어. 내버려둬라. 농사나 짓는 근본 없는 촌것들 집안인데 돈줄이니까 이번만 비위 맞춰주면 돼. 시 끝나면 상종할 필요도 없다. 제 카드로 수천만 원짜리 최고급 호텔 예식장을 결제해주고 상견례장 화장실 밖 복도에서 우연히 듣게 된 시댁 식구들의 진짜 속마음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흙먼지 마셔가며 피땀으로 번 돈을 비웃는 저 가증스러운 입들. 저는 차갑게 식은 얼굴로 조용히 예식장 예약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제 명의로 된 예식장 예약. 지금 당장 전액 취소해 주세요. 위약금은 제가 묻니다. 오늘의 참교육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사람들은 흔히 농사 짓는다고 하면 시골에서 고생만 하는 줄 알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조금 다릅니다. 지방에서 수만 평 규모의 과수원과 특용작물을 재배하시는 대농이시거든요. 평소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편한 작업복 차림으로 다니시니 남들이 보면 그저 평범한 시골 노인네인 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알부자십니다. 덕분에 저는 어릴 적부터 경제적인 구김살 하나 없이 참 풍족하게 자랐어요.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늘 든든한 친정이라는 든든히 빽이 자리 잡고 있죠. 제 남편은 참 다정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사위인 남편을 친아들처럼 아끼고 예뻐해 주시고요. 저희 부부 사이엔 큰 문제가 없는데 유일한 골칫거리는 바로 시댁 식구들입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틈만 나면 은근슬쩍 저희 친정의 재력을 탐내곤 했죠. 오늘도 여지없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오냐, 지수냐? 네, 어머니. 식사는 했고? 네, 방금 남편이랑 저녁 먹고 치우는 중이었어요. 그래.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아니, 뭐 별일은 아니고. 너희 친정에서 요새 사과 수확한다고 하지 않았니? 아, 네. 바쁘시겠네. 네, 한창 바쁠 철이죠. 그래서 말인데 사돈댁에 과일 좀 안 올려 보내시냐? 네. 아니, 뭐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미정이가 요새 입맛이 없다고 과일 타령을 하잖니. 백화점 과일은 영 그 맛이 안 난다나 뭐라나. 사돈어른이 농사 지으신 게 제일 달고 맛있다고 미정이가 아주 노래를 불러서 말이야. 흠집 난 파지라도 좋으니까 몇 박스만 좀 붙여달라고 해라. 농장에 널린 게 과일인데 사돈댁 챙겨주는 게 뭐 대수겠니? 또 시작이구나 싶어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널린 게 과일이라도 수확하고 포장해서 택배 보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난감해서 머뭇거리는 사이 옆에서 설거지하던 남편이 제 손에서 휙 핸드폰을 뺏어 들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지금 과일 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데 무슨 과일을 붙여달래? 아니, 난 그냥 미정이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미정이가 먹고 싶으면 미정이가 돈 주고 사 먹으라고 해. 그리고 파지는 무슨 파지야. 장모님이 우리 집 보낼 때는 항상 제일 크고 좋은 특상품만 골라서 보내주시는 거 엄마도 알잖아. 아유, 넌 말을 해도 참 섭섭하게 한다. 사돈댁에 과일 몇 박스 달라는 게 그렇게 큰 죄니? 엄마, 우리 집사람이 과일 자판기야? 버튼 누르면 뚝딱 나오는 줄 알아? 먹고 싶으면 내가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보낼 테니까 장모님 귀찮게 하지 마. 됐어.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치사해서 원. 너는 장모님만 챙기고
애미는 안중에도 없지? 남편은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누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응, 난 괜찮아. 여보, 엄마가 저러는 거 당신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장모님 밭에서 일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내가 죄송해서 얼굴을 못 뵙겠다. 아니야, 어머니도 미정 아가씨가 먹고 싶다니까 그러셨겠지. 자기야, 당신은 너무 착해서 탈이야. 미정이가 먹고 싶긴 개뿔. 엄마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우리 며느리 친정에서 농장한다고 유세 떨면서 과일 돌리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엄마 속을 모를 줄 알고. 남편의 말에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말이 맞았거든요.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저희 친정을 농사나 짓는 시골 사람들이라며 깎아내리면서도 정작 친정에서 보내주는 질 좋은 농산물이나 명절 용돈은 아주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댁에 갔을 때 참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었죠.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라 저희 부부가 식당을 예약해 모시고 간 날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는데 시누이가 툭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새언니, 새언니네 앞집 사는 영희 언니 알지? 네, 알죠. 그 언니 이번에 친정에서 벤츠 뽑아줬대. 정말요? 응. 거긴 친정이 그렇게 부자도 아니라던데 딸 기죽지 말라고 차를 다 사줬다네. 새언니네 친정은 그 집보다 훨씬 부자잖아. 땅이 수만 평이라면서. 오빠 차도 이제 똥차 다 됐는데 사돈 어른이 차 한 대 안 뽑아주신대?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두시더군요. 그러게 말이다. 딸 가진 부모들은 시집 보내고 나면 행여나 딸내미 구박받을까봐 이것저것 많이 챙겨준다던데 사돈댁은 통이 크신 줄 알았더니 영 아니신가 봐. 이번에도 곁에 있던 남편이 정색하며 나섰습니다. 엄마, 그리고 박미정, 너희들 지금 제정신이야? 장인 장모님이 왜 내 차를 사줘?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차 굴리는데 왜 처가댁 돈을 넘봐? 오빠는 내가 없는 말 했어? 남들은 다 그렇게 산다잖아. 오빠도 참 답답하다. 새언니네 돈이 썩어 넘치는데 그걸 왜 안 받아 먹어? 박미정, 너 말 다 했어? 우리 집사람이 은행이야? 장인 장모님이 피땀 흘려번 돈을 왜 우리가 낼름 받아 먹어? 다시는 그딴 소리 짓거리지 마. 한 번만 더 장인 장모님 돈 이야기 꺼내면 나 진짜 화낼 줄 알아.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의 단호한 태도 덕분에 무사히 상황을 넘길 수 있었어요. 이렇듯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허영심과 계산적인 태도는 늘 저를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남편이 있었기에 저는 시댁의 무례함 앞에서도 굳건하게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죠. 시댁 식구들의 얄미운 행동들도 남편의 철벽 방어 덕분에 큰 갈등 없이 지나가곤 했습니다. 남편이라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있으니 저는 앞으로도 시댁의 억지스러운 요구쯤은 얼마든지 웃어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제 평온한 일상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라는 든든한 방패막이 뒤에서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들려온 시누이의 결혼 소식 때문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콧대 높고 허영심 많던 시누이가 기어이 의사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기 바쁘셨어요.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는데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가씨 상견례 날짜 잡혔다며? 응, 다음 달 초로 잡았대.
근데 엄마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신가 봐. 왜? 의사사위 본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사돈댁이 대대로 병원하는 엄청난 부자라잖아. 우리 집이랑 수준 차이가 너무 나니까 엄마도 기가 죽으신 거지. 식장도 무조건 최고급 호텔에서 해야 한다고 난리신데 그 돈이 어딨어. 당신도 알다시피 미정이가 모아둔 돈이 한 푼이라도 있겠어? 하긴 사고 안 쳐서 카드 빚이나 없으면 다행이지. 그래서 나한테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내가 단칼에 거절했어. 잘했어.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비싼 호텔 예식장을 잡아줘. 그렇게 남편이 선을 그어둬서 내심 안심하고 있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딩동.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현관문을 열어보니 글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양손에 무거운 반찬통과 보자기를 잔뜩 들고 말이죠. 결혼하고 5년 동안 제 집에 반찬 한 번 가져다 주신 적 없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눈만 껌뻑거렸죠. 어머니. 미정 아가씨도 같이 오셨네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오냐, 우리 며느리.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밥하느라 고생할까봐 내가 반찬 좀 해왔다. 네. 어머니가 반찬을요? 그래. 네가 좋아하는 진미채 볶음이랑 소갈비찜 좀 해왔지. 아이고 무거워라. 새언니 빨리 좀 받아줘. 엄마가 새언니 준다고 어제부터 시장 가서 장보고 난리도 아니었어. 평소 같으면 얄밉게 쏘아붙였을 시누이도 오늘따라 배시시 웃으며 곰살맞게 굴더군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반찬통을 받아 식탁에 올렸습니다.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도 거실로 나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반찬이야? 게다가 소갈비찜? 너는 애미가 며느리 챙겨주는 게 그렇게 신기하냐? 우리 며느리가 직장 다니랴, 내 아들 내조하랴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이 정도는 애미가 당연히 해줘야지. 가증스러운 알랑방기에 저는 등골에 소름이 다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차를 내오는데 시어머니가 슬쩍 제 눈치를 보며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저 지수야.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미정이 결혼하는 거 너도 알지? 네,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아가씨. 고마워, 새언니. 근데 내가 요새 통 잠을 못 잔다. 왜요? 어디 편찮으세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뿐인 딸내미가 훌륭한 집안에 시집가는 건 참 좋은데 사돈댁은 너무 번듯하고 돈도 많잖니. 근데 우리는 해줄 게 없어서 우리 딸 기죽어 시집가면 어떡하니? 엄마, 울지 마. 시누이도 옆에서 훌쩍거리며 눈물 연기에 동참했습니다. 사돈댁에서 강남에 있는 최고급 호텔 예식장을 원하시는데 우리 형편에 그 비싼 식대며 대관료를 어떻게 감당하겠어. 초라한 예식장 잡으면 사돈 어른들 체면 깎인다고 파혼하자고 하실까봐 겁이 난다. 지수야, 내 친정은 돈도 많고 너도 시집 올 때 여유 있게 오지 않았니? 네가 우리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다. 식장 비용만 네가 좀 보태주면 안 되겠니? 내가 나중에 아주 나중에라도 꼭 갚을게. 결국 목적은 제 돈이었습니다. 친정 돈을 탐내는 건 여전했지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눈물까지 짜낼 줄은 상상도 못했죠.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그 소리 하려고 반찬 싸들고 온 거야? 집사람이 무슨 호구야? 결혼식 비용을 왜 이 사람이 대? 오빠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시집가서 무시당하고 살아도 좋아? 새언니네는 돈이 남아돈다며. 그깟 몇천만 원 보태주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래. 박미정, 너 미쳤어? 남의 집 귀한 돈이 네 집게 이름인 줄 알아. 당장 일어나서 집에 가. 남편이 펄펄 뛰며 화를 냈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고 놓지 않으셨어요. 지수야,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네가 좀 도와다오. 오빠 체면도 있고 며느리 체면도 서는 일 아니겠니? 저는 얄미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당장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잡고 애원하는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보니 마음이 참 복잡해졌어요. 무엇보다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의 곤란한 얼굴이 눈에 밟혔죠. 남편은 늘 저를 위해 헌신하고 제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착한 사람이니까요. 시누이의 한 번뿐인 결혼식을 이대로 망치게 둔다면 남편의 마음도 평생 무거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얕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식장 비용 제가 결제해 드릴게요.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괜찮아, 자기야. 아가씨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기죽어서 시집가게 할 순 없잖아. 당신 체면도 있고 제가 최고급 호텔로 전액 다 결제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 화색이 돌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최고다. 지수야, 정말 고맙다. 내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으마. 새언니, 진짜 고마워. 내가 사돈댁에 새언니가 다 해줬다고 꼭 자랑할게. 저는 쓰린 속을 달래며 시원하게 제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짜리 호텔 예식장을 결제해 주었습니다. 큰 돈이 나가긴 했지만 제 결정에 후회는 없었어요. 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주는 우리 남편의 어깨를 펴게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고맙다고 거듭 인사하며 돌아가는 시댁 식구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이 조금은 진짜 식구처럼 훈훈해지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거금을 결제해주고 나니 솔직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기대가 생겼어요. 이번 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진짜 가족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주지 않을까 하는 순진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결제가 끝나고 며칠 뒤 시누이의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에게서 또다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수야, 너희 부부 이번 주말 상견례 자리에 무조건 나와야 한다. 네. 아유, 사돈댁이 얼마나 뼈대 있는 의사 집안인데 우리만 덜렁가니. 결혼식 비용까지 턱턱 대준 든든한 오빠 내외가 딱 버티고 있어야. 사돈댁에서도 우리 미정이를 우습게 안 보지. 너희들이 꼭 와서 길을 좀 살려줘야겠다. 어머니, 그래도 그 자리는 저희가 끼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요. 잔말 말고 무조건 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미간을 팍 찌푸리며 짜증을 냈어요. 여보, 진짜 엄마는 왜 저러신데? 당신 돈으로 예식장 잡은 것도 민망해 죽겠는데 거기서 무슨 유세를 떨라고. 자기야, 그래도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부탁하시는데 어떡해. 사돈댁이 워낙 기가 세서 어머니도 불안하신가 봐. 우리가 가서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다 오자. 진짜 당신 보기가 너무 미안하다. 알았어. 당신이 정 그렇다면 가야지 뭐. 그렇게 주말이 되어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돈댁 식구들은 듣던 대로 아주 꼿꼿하고 자부심이 대단해 보였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제 칭찬을 빙자한 돈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며느리가 글쎄
자기 시누이 시집 간다고. 그 비싼 호텔 예식장을 일시불로 딱 결제해주지 뭡니까? 친정이 지방에서 아주 크게 대농을 하셔서 재력이 상당하거든요. 호호, 우리 미정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자란 귀한 딸입니다. 아, 네. 요즘 참 보기 드문 언니네요. 사돈댁의 영혼 없는 대답이 오가고 숨막히는 허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마음이 불편해져서 잠시 자리를 피하기로 했어요. 여보,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응, 다녀와. 나도 이 분위기 숨막혀 죽겠다. 조용히 룸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손을 씻고 거울을 보며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했죠. 볼일을 마치고 다시 룸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아주 익숙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화장실에 간다며 제 뒤를 따라 나왔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신이 나서 킥킥거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엄마, 새언니 오늘 입고 온 옷 봤어? 식장 결제해줬다고 사돈 앞에서 어찌나 목에 힘을 주는지 재수 없어 죽겠어. 내버려둬라. 농사나 짓는 근본 없는 총것들 집안인데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 아니겠니? 돈 줄이니까 이번만 비위 맞춰주면 돼. 시 끝나면 상종할 필요도 없다. 맞아. 오빠는 도대체 저런 촌스러운 여자랑 왜 사는지 몰라. 의사 집안 며느리인 나랑 이제 수준이 맞겠어?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친정 부모님이 흙먼지 마셔가며 떳떳하게 모아주신 돈으로 기껏 호의를 베풀었건만 저들은 저희 가족을 근본 없는 총것들이라고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당장이라도 그 구석으로 뛰쳐나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입들을 당장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이런 저급한 인간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며 똑같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발걸음을 돌려 소리 없이 화장실 쪽으로 다시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이 룸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확인한 뒤에야 저도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얼굴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룸 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에 앉는 제 모습을 본 남편이 흠칫 놀라더군요. 남편은 제 굳은 얼굴과 창백해진 입술을 번갈아 보며 걱정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졌어? 저는 대답 대신 남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남편의 눈빛에는 다정함과 당혹감이 교차하고 있었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식은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지금 제 속에서 얼마나 무서운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는지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상견례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웃으며 앉아 있다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도록 고요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편이 자꾸만 제 눈치를 살피는 게 느껴졌어요. 여보, 아까 화장실 다녀온 뒤부터 계속 안색이 안 좋네. 사돈댁 사람들이 무슨 기분 나쁜 소리라도 했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면 왜 그래? 당신 아까 밥도 잘 안 먹었잖아. 어디 체한 거 아니야? 차 세우고 약국이라도 들를까?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니 꾹 참았던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차갑게 다잡았죠. 자기야, 나 안 아파. 근데 아까 화장실 다녀오다가 복도에서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어. 엄마랑 미정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나더러 식장 결제해줬다고 사돈 앞에서 목에 힘주고 유세 떨어서 재수 없대. 뭐? 우리 집 보고 농사나 짓는 근본 없는 총것들 집안이래. 돈 줄이니까 이번만 비위 맞춰주고 시 끝나면 상종도 안 할 거래. 제 입에서 나온 믿기 힘든 말에 남편은 브레이크를 확 밟았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하는 마찰음과 함께 차가 길가에 거칠게 멈춰 섰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가 진짜 그렇게 말했다고? 장인 장모님을 그렇게 불렀다고? 응.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똑히 들었어. 의사 집안 며느리인 아가씨랑 이제 자기 수준이 안 맞는다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운전대를 주먹으로 쾅 내리치더니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이 미친 인간들이 진짜 돌았나? 당신이 지들 체면 세워주려고 생돈을 얼마나 썼는데. 뭐? 근본 없는 총것들. 돈줄? 이거 안 되겠어. 나 당장 차 돌려서 엄마한테 갈 거야. 내가 이거 다 엎어버릴 테니까 당신은 차에 있어. 남편이 기어를 확 바꾸며 차를 돌리려고 할 때였습니다. 제가 남편의 팔을 꽉 붙잡았어요. 여보, 멈춰. 왜 그래? 내가 진짜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단 말이야.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저는 서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남편을 말리며 살짝 웃었습니다. 제 차가운 미소를 본 남편은 흠칫 놀라며 동작을 멈췄죠. 자기야, 당신이 소리 지르고 싸워봤자 우리 입만 아파. 이건 그렇게 해결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진짜로 아쉬운 게 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돼. 내 방식대로 갚아줄 거니까 당신은 모르는 척해. 남편은 씩씩거리면서도 제 단호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어제 결제했던 최고급 호텔 예식장 예약실로 전화를 걸었죠. 네, 감사합니다. 호텔 예식부입니다. 네, 신부 새언니 되는 사람인데요. 다음 달 초로 예약된 박미정 신부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결제자 본인이신 김지수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 명의로 결제된 예식장 예약, 지금 당장 전액 취소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직원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고객님, 예식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취소하시면 위약금이 상당히 크게 발생합니다. 정말 취소하시는 게 맞으신가요? 네. 위약금은 제가 물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 카드로 긁은 거 전부 취소 처리해 주시고 다른 대기자에게 식장 넘기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전액 취소 및 환불 처리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결제가 단숨에 취소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방금 예식장 다 취소했어. 위약금 물고 싹 다 엎어버렸어. 정말 잘했어. 진짜 속이 다 시원하다. 우리 이참에 연차 쓰고 부모님 댁이나 다녀올까? 그럴까? 마침 장모님 과수원 일도 바쁘실 텐데 우리가 가서 일손이나 돕자. 우리 당분간 저쪽 연락 다 씹고 푹 쉬다 오자.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간단하게 짐을 챙겨 곧바로 친정집이 있는 지방으로 차를 몰았어요.
도시를 벗어나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근본 없는 총것들이 사는 곳이 얼마나 평화롭고 따뜻한 곳인지 그들은 평생 알지 못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 평화를 제 가족들과 함께 온전히 누릴 참이었습니다. 친정집이 있는 시골집 마당에 들어서니 익숙하고 구수한 흙냄새가 저희 부부를 반겨주었습니다. 마침 과수원에서 막 돌아오시던 친정 부모님께서 저희를 보고 깜짝 놀라며 한박웃음을 지으셨죠. 아니, 우리 딸이랑 사위 아니요. 연락도 없이 평일에 웬일이요? 엄마, 아빠, 저희 연차 내고 며칠 쉬러 왔어요. 과수원 일 한창 바쁘실 텐데 저희가 일손 좀 도우려고요. 아이고, 장모님. 저 작업복 챙겨왔으니까 내일부터 바로 과수원 투입시켜 주십시오. 남편의 넉살에 친정 부모님은 얼굴에 주름이 질 정도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평상에 둘러앉아 엄마가 깎아주시는 단감을 먹고 있으니 그제야 살 것 같았어요. 복잡하고 숨막히던 도시의 소음도 얄미운 시댁 식구들의 가식적인 목소리도 이곳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마루에 벗어두었던 남편의 겉옷 주머니에서 진동 소리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징징징, 징징징. 마치 벌떼가 우는 것처럼 쉴 새 없이 울려대는 핸드폰을 남편이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남편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가더군요. 여보, 엄마한테 부재중 전화가 50통이나 와 있네. 미정이한테도 20통이 넘게 왔고 카톡은 아주 폭탄이 떨어졌어. 남편이 핸드폰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라 저는 그저 덤덤하게 어깨를 으쓱했죠. 받아봐. 무슨 난리가 났는지 드러나 보게 스피커폰으로 켜고 남편이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 모드로 전환하자마자 귀청이 떨어질 듯한 시어머니의 비명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박정민. 너희들 지금 미쳤어. 예식장이 취소됐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요. 집사람이 위약금 물고 전액 다 취소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방금 예식장에서 예약 취소됐다고 미정이한테 문자가 왔잖니. 기겁해서 식장으로 전화해 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한테 예약이 넘어갔단다. 당장 위약금 물고 다시 식장 살려내. 안 그러면 우리 미정이 파혼당하게 생겼어. 파혼이요? 왜요? 최고급 호텔 아니면 결혼 안 한답니까? 야, 이 멍청한 놈아. 예식장 예약이 취소됐다는 사실이 사돈댁 귀에도 들어갔잖니. 사돈 어른이 방금 전화 오셔서 식장 하나 제대로 못 잡는. 집안이랑은 결혼 못 시키겠다고 난리가 나셨어. 전화기 너머로 시누이가 엉엉 우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평상에 앉아 엄마가 깎아주신 달콤한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죠. 아삭하고 씹히는 사과 맛이 오늘따라 기가 막히게 달았습니다. 남편은 감정의 동요라곤 하나도 없는 서늘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농사나 짓는 근본 없는 총것들 집안 돈으로 최고급 호텔 예식장 잡으려니까 많이 찝찝하셨죠? 돈 줄 노릇해줬는데 식 끝나고 상종 안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당장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의 시끄럽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아마 자기들이 화장실 복도에서 짓거렸던 뒷담화를 남편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읊어대니 기절초풍했을 겁니다. 엄만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게 미정이가 우리 집은 그렇게 뼈대 있는 집안인가요? 그럼 제 동생 결혼식은 어머니가 알아서 뼈대 있게 치르십시오. 능력도 없으면서 사돈댁에 허세 부리다가 파혼당하는 건
어머니랑 동생 몫이고요. 아이고, 정민아. 우리가 잘못했다. 미정이가 철이 없어서 헛소리를 한 거야. 네가 지수한테 전화해서 오해가 있었다고 제발 해명 좀 해다오. 앞으로 저한테 아들이니 오빠니 하면서 연락할 생각 마십시오. 우리 부부, 어머니랑 동생이랑 이 시간부로 인연 끊겠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정민아, 정민아. 뚜뚜뚜. 남편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쪽을 돌아보며 아주 환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었죠. 자기야, 장모님 사과가 진짜 꿀맛이다. 나 한 입만 줘봐. 응, 여기. 진짜 달지? 우리 밭에서 난 거라 그런지 더 맛있네. 저희 부부는 평상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가을 햇살을 받으며 과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인지 다 알지 못하셨지만 저희가 환하게 웃자 덩달아 흐뭇하게 미소 지어 주셨어요. 전화기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울렸지만 남편은 아예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가식과 허영심으로 똘똘 뭉쳤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지금쯤 어떤 비참한 얼굴을 하고 있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남의 피눈물 나는 노력과 돈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짓밟으려 했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할 테죠. 파혼의 위기 앞에서 빚더미에 앉아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가게 돼 그들의 미래를 굳이 상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내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이 사람, 그리고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과 함께 이 완벽한 평화와 승리감을 만끽하기만 하면 될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 전원을 아예 꺼버린 덕분에 저는 친정집에서 아주 달콤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도심의 매연 대신 향긋한 흙내음을 맡으며 잠자리에 드니 그간의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창밖에서 지저귀는 산새 소리에 기분 좋게 눈을 떴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곤히 자고 있던 남편도 기지개를 켜며 부스스 일어났어요. 여보, 잘 잤어? 응, 진짜 오랜만에 푹 잤네. 당신은 좀 어때? 나도 완전 꿀잠 잤지. 장모님이 깔아주신 이불이 어찌나 푹신하고 좋던지 한 번도 안 깨고 잤어. 다행이다. 우리 얼른 씻고 나가서 오늘도 엄마 아빠 일손 좀 돕자. 그래야지. 근데 회사에서 혹시 급한 연락 온 거 있나 폰 좀 켜볼게.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며 탁자 위에 올려둔 핸드폰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밝아지고 부팅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난 알림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까톡, 까톡, 띠링, 띠링.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알림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자기야, 무슨 알림이 이렇게 많이 와? 회사에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아니야, 회사 단톡방은 조용해. 전부 다 엄마랑 미정이한테 온 문자랑 카톡이야. 어휴, 밤새 한숨도 안 자고 보냈나 보네. 뭐라고 보냈는데?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그리고는 시누이가 보낸 장문의 카톡들을 소리내어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오빠, 제발 내 전화 좀 받아. 나 지금 시댁에서 파혼하자고 난리 나서 죽고 싶어. 엄마가 화장실에서 말실수한 거 진짜 미안해. 오빠가 새언니한테 싹싹 빌어서 예식장 다시 살려내면 안 돼? 제발 오해라고 변명 좀 해줘. 나 진짜 이대로 파혼당하면 한강 갈 거야. 그 내용을 듣자마자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툭 터져 나왔습니다. 진짜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네. 자기가 위약금 물고 식장 취소한 걸 당신이 잠깐 미쳐서 실수한 걸로 포장해 달라는 거야? 내 말이. 지들 체면 살리자고
오빠를 아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네.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는데? 남편이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정민아, 애미가 무릎 꿇고 빈다. 그깟 자존심이 대수냐. 당장 지수한테 이 애미가 실수한 거라고 둘러대라. 사돈어른이 근본도 없고 돈도 없는 쥐뿔도 없는 집안이랑은 결혼 못 시킨다고 불호령이 떨어졌다. 우리 미정이 불쌍해서 어쩌니. 네가 오빠니까 책임지고 해결해줘라. 남편은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핸드폰을 탁자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끝까지 이기적인 인간들이야. 지들이 장인 장모님 모욕해놓고 이제 와서 나보고 해결하라고? 진짜 구역질이 나서 더는 못 봐주겠다. 그때 방문 밖에서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수야, 정민아. 얼른 나와서 아침 먹어라. 어제 사위 왔다고 아빠가 읍내 나가서 토종닭 한 마리 잡아오셨다. 네, 장모님. 지금 바로 나갑니다. 저희 부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루를 지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에는 푹 고아낸 닭백숙과 산에서 각 해온 싱싱한 나물 반찬들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죠. 최고급 호텔 코스 요리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귀하고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고기를 뜯고 있는데 묵묵히 식사하시던 아빠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입을 여셨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정민이 전화통에 불이 나던데. 혹시 시댁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요? 맞아. 나도 물어보려다가 참았네.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거야? 부모님의 질문에 남편은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뜻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여 주었죠. 남편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사실은 제 여동생이 다음 달에 결혼을 하는데요. 그쪽 사돈댁이 의사 집안이라서 어머니가 좀 기가 죽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집사람 카드로 최고급 호텔 예식장을 결제하게 만드셨어요. 아이고, 그랬는가. 그래도 시누이 시집 가는데 우리 지수가 큰맘 먹고 잘 보태줬네. 잘했어, 우리 딸. 엄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시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토록 속 깊고 따뜻한 부모님을 그들은 총것들이라고 비웃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니랑 동생이 집사람 흉을 보는 걸 저희가 들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이 농사 지으신다고 총것들이라며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예식장 결제한 거 다 취소해버리고 인연 끊자고 했습니다. 어제 걸려온 전화도 다 위약금 물어내라고 난리치는 전화였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 가족들이 참으로 무례하고 못나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모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저희 부부를 바라보셨습니다. 마루에는 한동안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숙인 남편의 넓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죠.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쥐어주며 부모님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아빠가 헛기침을 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박서방, 고개 들어보게. 네, 장인어른. 참말로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요. 자니가 왜 사과를 하는가. 못난 부모 형제 둔 게 자네 죄는 아니지 않은가. 장인어른, 나는 참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네. 내 귀한 딸내미가 그런 험한 꼴을 당했는데 자니가 옆에서 딱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으니 말이요. 자니가 중간에서 우물쭈물했으면 내가 쫓아가서 엎어버렸을 텐데. 자니가 우리 지수 대신 시원하게 엎어줬다니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아빠의 호탕한 웃음소리에 굳어있던 남편의 얼굴이 그제야 조금 풀렸습니다. 엄마도 눈시울을 붉히며 남편의 밥그릇 위에 큼지막한 닭다리를 하나 얹어주셨어요. 정민아, 네가 맘고생이 참 많았다. 가족 얼굴에 먹칠하고 연 끊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니? 너도 속이 많이 상했을 텐데 우리 지수 먼저 챙겨줘서 참말로 고맙다. 장모님 아닙니다. 제가 더 잘 보살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야, 넌 내 친아들이나 다름없어. 그깟 근본이니 뭐니 떠드는 사람들은 지들이 근본이 없어서 그러는겨. 우리는 흙 파먹고 살아도 남한테 사기치고 헛바람 든 적 없이 떳떳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 사위 기죽지 말고 밥이나 팍팍 먹어. 엄마의 따뜻한 위로에 남편은 결국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저도 코끝이 찡해져서 남편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죠. 여보, 이제 울지 말고 얼른 먹어. 엄마가 당신 주려고 새벽부터 끓이신 거야. 응. 장모님, 진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은 붉어진 눈시울을 소매로 닦아내고는 어린아이처럼 밥을 크게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그렇게 든든하게 아침을 챙겨 먹고 저희 부부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뒤 과수원으로 향했어요.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탐스럽게 익은 사과를 똑똑 따다 보니 잡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남편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자기야, 힘들지 않아? 새참 먹고 해. 하나도 안 힘들어. 나 완전 농사 체질인가 봐. 사과 따는 게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네. 그렇게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는데 제 작업복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지잉지잉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새언니. 나야 미정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신우이였습니다. 순간 불쾌감이 확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아주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누구신데 저한테 새언니라고 하시죠? 저한테 아가씨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새언니.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새언니,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돌았었나 봐. 나 진짜 이대로 파혼당하면 살 수가 없어. 제발 예식장 좀 다시 예약해주면 안 돼? 내가 나중에 돈 꼭 다 갚을게. 응? 새언니, 친정 돈 많잖아. 그깟 몇 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 기가 차서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반성한다고 울고불고 매달리면서도 결국 마지막엔 또 저희 친정 돈을 걸고 넘어지더군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저기요. 당신이 파혼을 당하든 머리채를 잡히든 저랑은 이제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정 돈 많은 거 맞는데요. 그 돈은 우리 부모님이 흙먼지 마셔가며 피땀 흘려번 아주 귀한 돈이거든요. 근본 없는 당신들 집안 허세 부리라고 갖다 바칠 푼돈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새언니, 제발 뼈대 있는 집안끼리 알아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남의 번호로 전화하면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옆에서 제 통화 내용을 다 듣고 있던 남편이 엄지를 척 치켜 세웠습니다. 여보, 방금 진짜 멋있었어. 완전 사이다 들이킨 기분이야. 당연하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바보인 줄 아나 봐. 저희 부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 위로 저희의 웃음소리가 기분 좋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 어떤 허례허식도 거짓된 포장도 없는 진짜 우리만의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과수원에서의 오후는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신우이의 뻔뻔한 전화를 매몰차게 끊어버린 뒤 제 마음에는 한 점의 찝찝함도 남지 않았죠. 오히려 묵은 체증이 완전히 씻겨 내려간 듯 홀가분했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남편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자기야, 이 사과 진짜 크다. 내 얼굴만 한데? 오, 그거 완전 특등급인데? 장모님 솜씨가 진짜 장난이 아니셔. 그치? 이게 다 피땀 흘려서 키운 귀한 보물들이야. 땀을 식히며 평상에 앉아 꿀맛 같은 새참을 먹고 있는데 남편의 전화기가 또다시 울렸습니다. 남편이 혹시나 다른 번호로 걸려온 시댁 식구일까봐 미간을 확 찌푸리더군요. 하지만 액정에 뜬 이름을 확인하더니 굳어있던 표정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남편과 평소에도 각별하게 지내시는 시고모님이셨거든요. 고모. 정민아, 너 지금 어디니? 저 지금 집사람이랑 처가에 내려와서 일손 돕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휴, 내가 기가 막혀서 진짜. 너희 엄마 나한테 전화를 다 했더라. 네? 엄마가 고모한테요? 그래. 대뜸 전화에서는 엉엉 울면서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난리를 치잖니. 미정이 예식장이 갑자기 취소됐는데 당장 모레까지 식장 다시 안 잡으면 사돈댁에서 파혼하자고 했다면서 말이야. 너희 엄마가 어찌나 횡설수설하는지 내가 놀라서 너한테 전화한 거다. 도대체 어쩌다 미정이 결혼식이 그 지경이 된 거니?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저를 힐끗 보더니 씁쓸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고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죠. 제가 거액의 식장을 쿨하게 결제해 준 일부터 상견례장에서 겪었던 그 모욕적인 상황까지 전부 다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전화기 너머에서는 고모님의 매서운 호통과 혀차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네 엄마가 단단히 미쳤구나. 어떻게 며느리 친정을 그런 식으로 입에 올릴 수가 있니? 그 귀한 돈을 턱턱 내준 지수한테 매일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맞아요. 장인 장모님 총것들이라고 욕하는 걸 똑똑히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참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집사람한테 다 취소하라고 시켰어요. 저희는 이제 엄마랑 미정이 안 보고 살 겁니다. 잘했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안 그래도 내가 평소에 올케랑 미정이 허영심 꽉 차서 둥둥 떠다니는 꼴 보고 쯧쯧했었는데 이번에 아주 제대로 임자를 만났네. 고모도 당연히 돈 안 빌려주신 거죠? 당연하지. 내가 미쳤다고 그 밑 빠진 독에 내 피 같은 돈을 붓니? 내가 단칼에 거절했더니 이제는 자기 친구들이랑 친척들한테 다 전화 돌리면서 돈 빌려달라고 구걸하고 다니는 모양이더라. 사돈댁에서 강남 호텔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놨다나 뭐라나. 돈도 없는 주제에 그놈의 허세는 진짜 병이다. 병. 고모, 저희 신경 안 쓸 거니까 고모도 더 피곤해지기 전에 그냥 차단해 버리세요. 그래, 알았다. 지수한테 맘고생 많았다고 너희 둘이 푹 쉬다가 오라고 꼭 전해라. 네, 고모님도 건강 챙기시고요. 남편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자마자 저는 참았던 웃음을 빵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진짜 발등에 불이 제대로 떨어지셨네. 친척들한테까지 돈 빌려달라고 구걸하고 다니실 줄은 몰랐어. 그러게 말이야. 근데 우리 친척들 중에 엄마한테 그 큰 돈 선뜻 빌려줄 사람 아무도 없어. 다들 엄마가 평소에 얌체같이 구는 거 알고 있거든. 아가씨는 사돈댁 눈치 보느라 알아누웠겠네. 아주 둘이 쌍으로 코미디를 찍고 있어. 냅둬. 전부 다 자업자득이지 뭐. 남의 돈으로 분수에 맞지도 않는 호사를 누리려던 사람들의 비참한 민낯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을 총것들이라며 그렇게 깔보더니 정작 본인들이 돈 몇 푼에 온 동네방네 전화통을 붙잡고 구걸하는 꼴이 참으로 우스웠죠. 그 초라하고 추악한 꼴을 상상하니 꽉 막혀있던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통쾌했습니다. 저희는 남은 사과를 한 입씩 크게 베어 물고는 다시 콧노래를 부르며 바구니를 집어들었어요. 더럽고 계산적인 이 속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떳떳하게 땀 흘리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모님과의 통화 덕분에 한바탕 크게 웃고 나니 일하는데 더욱 능률이 올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수확한 사과들을 창고로 부지런히 날랐죠.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무렵 슬슬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흙 묻은 장갑을 벗을 때였습니다. 평상 위에 올려두었던 남편의 핸드폰이 또다시 징징 울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액정에 뜬 모르는 번호를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여보, 이번엔 또 누구지? 남편이 단단히 벼르는 표정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신우이가 아니라 젊은 남자의 것이었어요. 아, 여보세요? 박정민 형님 되십니까? 누구시죠? 저 미정이 예비 신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남편은 동시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의사 집안이라며 시어머니가 그렇게 콧대를 높이던 바로 그 예비 사위였거든요.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지우고 아주 차갑고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예식장 문제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갑자기 식장을 취소하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아주 크게 노하셨거든요. 저희 집안 체면도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하시면 곤란합니다. 형님께서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다시 식장 원래대로 살려놓으시죠. 그 오만한 말투에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픽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자기 아랫사람에게 지시를 내리듯 뻔뻔하게 요구하는 꼴이 신우이와 아주 판박이었죠. 남편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저기요. 말은 똑바로 합시다. 내가 왜 그쪽 집안 체면을 살려주려고 수천만 원짜리 식장을 살려내야 하죠? 네. 아니, 형님. 그래도 미정이 하나뿐인 오빠 되시는 분이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정이가 모아둔 돈이 제법 돼서 식장 비용은 처가 쪽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 큰 소리를 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식장을 취소하시면 저희 집안을 우습게 보시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예비 사위의 말에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신우이는 사돈댁에 마치 자기가 돈이 많아서 호텔 예식장을 잡은 것처럼 거짓말을 쳐놨던 겁니다.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아주 또박또박 팩트를 꽂아 넣기 시작했어요. 참나 기가 막혀서. 그쪽이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요. 제 동생 박미정 모아둔 돈 땡전 한 푼 없습니다. 네. 그 호텔 예식장 비용 제 집사람이 불쌍해서 전액 카드로 긁어준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자기 돈도 아니면서 사돈댁 앞에서는 아주 있는 척 허세를 다 부렸나 보네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뼈 빠지게 일해서 결제해준 그 식장에서 제 동생이랑 어머니가 우리 장인 장모님을 총것들이라고 욕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당장 다 취소하라고 시켰습니다. 여보세요. 그쪽 집안이 그렇게 대단한 뼈대 있는 집안이면 그 잘난 강남 호텔 예식장 그쪽 돈으로 직접 잡으세요. 남의 집사람 돈으로 허세 부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그쪽이랑 가족할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요.
남편은 예비 사위가 뭐라고 더 변명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정적만이 맴도는 평상 위에서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남편을 바라보았죠. 자기야, 방금 들었어? 아가씨가 사돈댁에 자기가 예식장 돈 내는 거라고 거짓말을 쳤었나 봐. 내 말이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의 허세뿐이지. 사돈댁에서도 미정이가 알부자인 줄 알고 그동안 대우해줬던 모양인데 이제 빈털터리인 거 다 까발려졌으니까 저 집안도 끝장났어. 의사 집안 부모들이 참도 가만히 있겠다. 그러게. 이제 진짜 파혼 도장 찍는 일만 남았네. 아휴, 속 시원해. 당신 방금 예비 사위한테 다다다 쏘아붙일 때 진짜 멋있었어. 내가 한 말빨 하잖아. 이제 저쪽에서 아무리 연락 와도 절대 안 흔들리니까 당신은 걱정 마. 남편이 제 코끝을 찡긋하며 장난스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사돈댁에 낱낱이 까발려진 시댁의 미천. 자신들의 거짓말과 허영심이 결국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버린 셈이죠. 저희 부부는 더 이상 그들의 구차한 변명이나 뻔뻔한 요구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구수하게 피어오르는 저녁밥 짓는 냄새가 저희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식사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시골집의 저녁 식사가 100배, 1000배는 더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니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엄마가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퍼서 남편의 밥그릇에 얹어주셨죠. 박서방, 밖에 나가서 고생했은 게 팍팍 좀 묵어. 감사합니다, 장모님. 진짜 냄새만 맡아도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여보, 당신 오늘 밥 2그릇은 먹어야겠다. 당연하지. 나 오늘 밭에서 사과 나르느라 진짜 열심히 일했잖아. 그렇게 화기애애하고 배부른 저녁 식사를 마치고 며칠의 시간이 평화롭게 흘렀습니다. 저희 부부는 당분간 회사에도 휴가를 내고 친정에 머물며 부모님 일손을 거들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툇마루에 앉아 쉬고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으로 고모님의 장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여보, 고모한테서 카톡 왔어. 진짜? 뭐라고 하시는데? 남편이 핸드폰 화면을 제게 내밀며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정민아, 기어이 사달이 났구나. 의사 집안 사돈어른이 예식장 취소된 거 알고 뒷조사를 싹 다 하셨단다. 미정이가 돈 한 푼 없이 시집 오려고 새언니 돈으로 식장 잡고 거짓말한 거 전부 다 들통났어. 당장 파혼하자고 난리가 났고 너희 엄마는 그 와중에 사기 결혼 아니냐는 소리까지 듣고 망신만 당했단다. 지금 둘이서 서로 네가 입방정 떨어서 그렇다며 머리채 잡고 싸우고 집안이 아주 쑥대밭이야. 게다가 여기저기서 꾼 돈 갚으라고 독촉 전화 오고 난리도 아니란다. 너희는 절대 연락받지 말고 거기서 푹 쉬다 오렴. 문자 내용을 다 읽어내려가던 저는 가볍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네.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남의 돈으로 허세 부리더니 결국 쫄딱 망했잖아. 내 말이. 의사사위 본다고 동네방네 다 떠벌리고 다녔는데 이제 창피해서 얼굴이나 들고 다니겠어? 어머님 성격에 그 빚더미 안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하시겠지. 이제 둘이서 평생 서로 원망하면서 지옥같이 살 거야. 우리는 이제 신경 완전 끄자. 오늘부로 나도 폰번호 아예 새로 바꿀 거니까. 남편은 미련 없이 고모님의 카톡에 짧은 감사 답장을 보내고는 핸드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마당 쪽으로 이끌었죠.
평상에는 아빠가 갖다 온 커다란 과일들을 예쁘게 깎아 쟁반에 담아두고 계셨습니다. 우리 딸, 사위, 얼른 와서 이 사과 좀 먹어봐라. 올해 농사가 잘 돼서 사과가 아주 꿀맛이여. 네, 아빠. 우와, 진짜 달고 시원하다. 여보, 당신도 아해봐. 아, 진짜 꿀 발라놓은 것 같네.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평상에 앉아 저희 부부는 달콤한 과일을 입에 넣으며 마주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거짓과 허영심으로 똘똘 뭉쳐 남의 귀한 돈을 짓밟으려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만든 늪에 빠져 처절한 파멸을 맞이했죠. 하지만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함과 서로를 향한 진심을 아는 저희 가족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를 끔찍이 아껴주는 남편과 조건 없이 품어주는 든든한 부모님이 곁에 있으니 제 인생은 앞으로도 이 과일들처럼 단단하고 달콤할 것입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제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결국 남의 돈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사사위 타령을 하며 콧대를 높이던 시댁은 파혼의 늪에 빠져 평생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뻔한 불행에 더 이상 작은 관심조차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곁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든든하고 다정한 남편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흙 묻은 손으로 정직하게 일구어낸 우리 친정 부모님의 위대한 사랑이 저를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근본 없는 총것들이라고 비웃음을 샀던 저희 가족은 지금 세상 그 누구보다 평화롭고 떳떳한 일상을 누리고 있어요. 가짜 허영심은 진짜 땀방울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소중한 가족을 지키며 이 달콤하고 완벽한 승리감을 마음껏 누릴 겁니다. 이 상쾌하고 시원한 시골의 가을바람처럼 저희 부부의 앞날에는 맑고 청명한 날들만 가득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속 시원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늘 곁에 있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매일매일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